자, 실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수행 평가는 반드시 이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한글 등 문자 금지입니다. 그래서 뭐 한글 적지 마세요. 문자 적지 마세요. 아무 적지 마세요. 근데 대신 콤마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안 돼요. 그래서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는 소수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은 필요 없고요. 콤마까지 넣으면 되고, 답안은 숫자로만 넣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다른 거 넣지 마세요. 뭐 있어 보이려고 뭐 04건 넣지 마시고요. 코드 번호는 5자리로 넣어주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00, 101 요렇게 꼭 5자리로 넣어주시고요. 꼭 여기 이제 꼭 읽어보시고 반드시 실무수행 평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1번 문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대한 조회.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는 거래처 원장에 대한 조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코드 번호 236번, 디자인권 계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실 236번은 제가 얘기했듯이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못 고치겠다면은 이 계정 과목은 디자인권이다 라고 인식해 주시고 문제에 보시면 됩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비유동 자산 중 무형자산에 나간다. 맞는 얘기죠. 예,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 표준 재무제표 항목 여기 있죠.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기타 산업재산권으로 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자, 디자인권의 현금 적용은 디자인권 취득대금 현금 지급으로 사용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였고, 대체 적용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체 적용 사용하고 있죠. 대체 적용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1-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 조회이기 때문에 전표 입력 장부에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 줍니다. 자, 기간은 1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0월 말 1025번 세운 유통의 외상매 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특정 거래처 명이 있습니다. 세운 유통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날짜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 출금, 거래처명은 1025, 숫자 있습니다. 이거 그냥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985만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어떤 거래냐면은 10월 2일자에 해당하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조기를 아까 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구입한 문제 3-1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된 문제 더하기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를 합쳐서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985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11월 말 가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기록하시오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11월 말이고요. 계정 과목은 134번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주시면 되고요. 자, 볼까요? 그래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드는 5개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001 4만1번 김진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지성에 대한 얘기는 입력한
내용은 없고요. 자, 그래서 김진흥에 대한 얘기는 입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 몇 번이냐면은 실기 3-5번에 해당하는 거래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불공제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총 합쳐서 220만원짜리 김진흥 4만1번의 코드 번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입니다. 12월 말 미지급금 거래처 중 잔액이 옳지 않은 거예요. 12월 말. 자, 미지급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잔액은 추려서 4개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7117 N소프트, 그 다음에 7802 KT, 그 다음에 99605의 농협카드, 그 다음에 99800의 하나카드, 요렇게 4가지로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4가지로 이제 추려지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각 잔액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N소프트의 잔액은 150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KT 잔액은 258930입니다. 맞죠? 농협카드는 금액이 달라요. 452500이기 때문에 451만원이 아니고요. 하나카드는 132만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소프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N소프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자, KT는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있죠. 몇 번이냐면은 우리가 문제 3-3번에 입력했던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내용이 없고 만약 여러분들이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없는 걸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AT자기 시험은 미지급 비용은 허용되지 않고요. 미지급금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99605 농협카드입니다. 농협카드는 자,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2-4번과 3-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2-4번은 운반비 이제 지급해주는 내용이고요. 3-4번은 여기 이제 여비교통비, 즉 숙박비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4번, 3-4번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23만 5천원짜리 그 다음에 2-4번에 15,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총 더해주고 총 잔액이 452만 5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하나카드 자 한번 봅시다. 하나카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랑 농협카드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미지급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18번까지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자, 클릭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합계 잔액 시산표 내가 못 보겠어요 라고 하면은 총계정 원장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별로 봅니다. 총계정 원장은. 자, 합계장 시산표 대신 저는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계 시산표를 잘 못 읽어,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총계정 원장으로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모든 15번, 16번, 17번은 여기 이제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합계장 시산표 대신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요렇게 봐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6월 말 미지급 세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말이고요. 미지급 세금. 자, 검색하면 돼요. 자,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25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125만원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3-6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보고 싶다 하는 방법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제 댓글에 문제 3-6번을 동영상 풀이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은 잔액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기 예정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일기 예정인데 일기 예정인 경우에는 납부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16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말 선납세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8월 말로 해주고요. 자 선납세금 134번 아니 136번이죠. 로 해줍니다. 자, 선납세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26만 9,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말 선납세금 잔액은 126만 9,300원 해주시면 되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자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3번에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3번으로 해서 여기 입력된 내용을 한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5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잔액은 얼마냐면은 184 049 000입니다. 184 049 0001 이렇게 이제 잔액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끝에 잔액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84 049 0001이 되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어떤 걸 입력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없어요. 예, 외상매입금으로 한 게 없네요. 5월 말까지. 그래서 상품 구입만 한 거만 있고요. 만약에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있으면은 그 문제에 2-3번, 2-5번 이렇게 적어주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잔액은 184 049 000 제 마지막 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학기제 23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말 당좌자산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날짜는 10월 31일로 잡아줍니다. 자, 단기대여금에 대한 금액을 한번 봅시다. 단기대여금의 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자산은 항상 잔액이 왼쪽에 남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확인되고요. 선급금은 얼마냐면은 4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얼마냐면은 115만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4번 가지급금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단기대여금은 우리가 입력했던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고요. 잔액이 맞고, 선급금은 우리가 입력해 놓은 금액이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수정전자에 대한 선급금에 대한 문제고요. 2번에 대한 부분은 2-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도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5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9월 25일자 2-5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해당하는 금액 대한 부분 출장비 지금 5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거는 그 저희 뭐였죠? 아, 까먹었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4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1번과 2-5번을 봤을 때 정답은 2-5번에 해당하는 선급비용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1월계표에서 조회하는 문제이고요. 저는 1월계표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0월 한 달이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품 매출은 오른쪽에 대변의 합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48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얼마냐면은 4,48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480만원이 되고요. 자, 우리가 입력했던 내역이 존재하죠. 자, 문제 3-1번 세운유통에서 판매한 건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1번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이니까 합쳐서 4,48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 매출한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 단기매매 증권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달로 클릭해 주고요. 단기매매 증권 잔액을 자 보아줍니다. 자, 얼마냐면은 1283만원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평가도 실시를 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만원 만큼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283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4번에 해당하는 결산 문제의 수동결산으로 입력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